네, 그럼 지금부터 한 개 기업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내로 모의 투자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발표 기업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아까 그 접속한 그 창에서 로그인을 한 그 창에서 질문란이 있거든요. 질문란에 질문을 입력을 하시고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모의 투자를 참여하시고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청주과학벨트 기능지구 스타트업인 플랜 A 컴퍼니의 IR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A 컴퍼니 문희선 대표님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참고로 발표 시간은 7분이며 종료 1분 전에 종소리로 안내해드리고 마지막 종료와 함께 종이 다시 울립니다.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랜 A 컴퍼니 문희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데모데이 저희 플랜 A 컴퍼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랜 A 컴퍼니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유통되던 천연 향신료, 그리고 조미료, 시즈닝과 같은 제품들을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서 브랜딩을 만들어서요. 당신의 삶에 건강한 한 스푼을 제안합니다. 라는 것을 모토로 2016년도 8월 1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2019년도 현재 8월 매출액이 약 8억 6천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유망한 만 3년차 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의 주요 연역으로는 2017년 1월 브랜드 딜리셔스 마켓을 런칭하였고요. 그 외에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아이템의 1차적인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좀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였고요. 2019년도 1월에는 청와대 중소기업 간담회에도 초청된 바가 있고 또 각종 언론이나 매체 등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제품에 대한 개발 동기 및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식품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트렌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집밥입니다. 저희 집밥이라고 하면 엄마가 맛있게 끓이고 굽고 만들어내는 그런 한상 차림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집밥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가정들은 1인 가정이 되고 소형화되고 또 간편화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즉석 섭취 식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집밥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본 결과 대리 만족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집밥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쿡방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그런 레시피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집밥에 대한 정말 실질적으로 먹는 즐거움, 또 건강함,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결을 해줄 수 없다는 한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이 HMR 식품들을 섭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본 결과 HMR 식품을 비구매를 한다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건강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맛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HMR 식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 선식이 있습니다. 근데 선식 같은 경우에는 흔들어서 물만 넣으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밀키트라고 하죠. 신선한 재료들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바로 섭취하지 않으면 버려지게 된다는 그런 낭비가 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레시피 책이나 콘텐츠의 경우에는 다양한 콘텐츠는 제공을 하지만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펼쳤다가 다시 덮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고자 뜯어서 먹는 책이라고 하는 하루 한 끼 간편하지만 건강하고 또 효율적으로 먹는 책 이팅북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팅북이라고 하는 건 레시피 책과 같이 이런 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레시피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책과 주재료, 어디서 좀 구하기 쉬운, 마트에서 구하기 쉬운, 냉장고를 펴먹기 쉬운 주재료만 있다면 정확한 맛을 낼 수 있는 계량된 적당량의 재료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레시피만 따라서 저희 책에 들어있는 제품들을 뜯어서 라면 스프 넣듯이 넣어주면 모두가 다 맛있는 그 정확한 맛을 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QR코드를 넣어서 요리 과정을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요리에 입문자라든지 초보자들도 쉽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흥미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또한 레시피 부분을 책은 펼쳐서 봐야 되잖아요. 뜯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책을 나중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낭비가 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현재 제품 형태에 대한 그 특허와 그리고 상표권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제품들이 현재 1차 시제품까지 완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10월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품의 양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자금 소요와 조달 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품 양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2020년도 이후에는 좀 더 규모 있는 투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레시피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 진입 역시 시장 진출로는 명확한데요. 저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 소형화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가 어린 가구들을 좀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HMR 간편식을 먹을지라도 내 아이에게는 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좀 더 만족도를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그리고 만족도를 더 높여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 진출 실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지금까지 약 15억 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약 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역량으로는 이렇게 미리 가지고 있는 그런 오프라인, 오픈 마케팅에 대한 그 자사의 판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또 시장으로 더 크게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300여 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질 좋은 제품들의 개발과 양산과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뜯어서 먹는 책 이팅북의 플래네이 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래네이 컴퍼니 첫 번째 발표라서 굉장히 긴장이 됐을 법한데요.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질의응답에 앞서서 제가 스크린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뜯어먹는 책이라고 이름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서 보시면 저희 제품에 대한 이미지 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 굵은 후추라든지 페페로치노의 재료들이 제품 자체에 인입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라면 스프를 뜯어서 요리에 넣는 것처럼 이 부분을 뜯어서 넣으시면 그 레시피에 맞는 재료가 들어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분 좀 질문이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응답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투자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 매출만 중에서 재구매율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 여기서 좀 논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은 저희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일어나고 있는 매출 같은 경우는 저희 재구매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좀 더 재구매율이 높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 먼저 받을게요.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이제 HMR 이슈가 아까 전에 뭐 건강, 품질이 우려되고 맛이 없다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대표님은 이제 아까 전에 그 이팅을 통해 가지고 레시피라든가 뭐 책 주제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HMR 이슈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을 어떻게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팩터가 있는지. 일단 HMR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간편 선식이라든지 아니면 밀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삼았는데요. 밀키트의 경우에는 신선식품을 제공받기는 하지만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저희 재료들 같은 경우는 맛을 내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담았는 데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이상 길게 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맛에 대한 것도 요리해서 맛을 내는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는 조미료나 그런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차이가 많이 좌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탕이나 소금 없이는 요리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정량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선도나 아니면 맛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다는 게 대표님 뭐 특허라든가 어떤 그런 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인입되어져 있는 재료들의 최소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근데 음식이잖아요, 재료. 네, 저희가 신선식품이 아니라 조미료나 향신료들을 활용해서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들은 가정에서 구하기 편한 재료들을 집에 있는 재료를 쓰시고요. 저희가 맛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향신료는 아까 전에 조미료 쪽만 하는 것이 다른 네. 재료들은 한달 포함. 네, 신선 재료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품들의 그 가격이나 다른 이제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유사업체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요소는 어떤 면이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제공을 하는 경쟁사는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저희 이런 제품은 아니더라도 그런 밀키트를 제공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을 좀 경쟁사라고 본다면 신선식품들은 아무래도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만 원 정도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면 저희는 한 책에 5가지의 레시피가 들어가고요. 디저트까지 6개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들어가는데 가격은 35,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요, 5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아껴두셨다가 다음 팀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스타트업입니다. K-뷰티솔루션의 IR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K-뷰티솔루션 안희상 이사님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뷰티솔루션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안희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K-뷰티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K-뷰티솔루션이라는 저희 회사는 이름 그대로 K-뷰티를 솔루션한다, 제공한다,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창업을 하였고요. 지금 계속 저희 아이템을 갖고 계속 지금 기술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원하는 아이템을 지금 준비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작년 8월 22일 날 했는데 작년 매출이 한 1억 조금 안 되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K-뷰티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인들이 핫한 주목을 받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뷰티라든가 이쪽 종사하시는 여러 디자이너 분들이라든가 전문가 분들은 자기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를 많이 가셨었습니다. 배우러.
뭐 예를 들면 뭐 일본도 가신 적도 있고 뭐 미국도 가시고 유럽도 많이 가셔서 배우고 주고 오셔서 뭐 청담동이나 이쪽 이제 그 자기 레벨을 올리려면 외국에서 배워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저희 나라가 거꾸로가 됐습니다. 그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뷰티 아카데미 쪽으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러 옵니다. 저희 나라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 학생이나 K뷰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해외를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여권 파워가 있어가지고 어디든 가시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K뷰티를 배우러 오시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자라든가 여러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굉장히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간파를 해서 저희가 이런 점을 간파를 해서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게 웹과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것처럼 뷰티를 배우는 거죠.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왁싱, 뭐 속눈썹 연장술, 반영구 화장술, 뷰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웹이나 앱으로 전 세계 어디서 배울 수 있는 앱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앱은 벌써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서 동영상 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안에 들어가야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교육 플랫폼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육 플랫폼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뷰티는 제일 중요한 게 뷰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냐는 의문점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의문점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더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현지를 찾아가서 회원들만 상대로, 요즘 이제 인싸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인사이드.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찾아가서 세미나를 열고 저희가 이제 외부 교육을 하고 그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뷰티 쪽은 아시다시피 그 연필이나 노트만으로 배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뷰티 시장은 무조건 제품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K뷰티 한국에서 만들고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저희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쇼핑몰을 탑재를 해서 직접 그것도 외국 분들한테 저희가 쇼핑몰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쇼핑몰도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업 방식은 각 나라별로 각 나라 언어로 자막 처리가 돼서 들어갑니다. 저 밑으로 보시면 지금 중국어 나오는 것처럼 자막 처리가 돼서 들어가는 건데요. 요거를 언어 변환이 가능한 앱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베트남어로 들어갈 거고요. 인도네시아는 따갈라오로 들어가면 되고요. 태국은 태국어로 들어가면 됩니다. 각 나라별로. 러시아는 러시아어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앱을 다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K뷰티에 관심이 있거나 K뷰티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디테일함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섬세한 손길을 못 따라옵니다. 그걸 배우러 많이 오거든요. 그런 점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각 나라별로 컴퍼니를 세워서 또 각 나라별로 컴퍼니를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 나라별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모듈 자체가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무통장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ATM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거의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각 나라별로 저희가 컴퍼니를 설립을 해서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각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웹 플랫폼이나 저희 영상이라든가 콘텐츠, 그 다음에 미용 산업은 굉장히 유행이 빨리 지나가는 산업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영상은 저희가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만 접목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과 같이 그것만 접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웹 플랫폼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이런 곳에 나오는 같은 그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예를 들면 BTS의 뭐 어떤 A라는 가수의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K-팝이나 K-드라마를 저희가 적절히 이용을 해서 같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꾸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나름대로 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OEM으로 해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저희가 적어 놓은 거고요. 가격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죄송합니다. 네, 발표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질문 중에 말하고 싶은 말이 있기를 바라면서 네, 질문 한번 네, 우선 스크린에 올라온 질문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과 세미나, 쇼핑몰 중 주력은 어느 분야이며 얼마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신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저희는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영상을 사게 되면 돈을 주고 영상을 홍보를 해서 영상을 사게 되면 영상에 돈을 지불하게 되면 저희가 뭐가 나가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키트 상품이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어를 배운다. 이 친구가 헤어를 배우는데 헤어에 대해서 내가 미국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친구한테 그 집으로 가위부터 한국산 가위, 빗, 그 필요한 교재, 저희가 그 각 과목별로 교재도 다 만들었거든요. 그걸 같이 다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같이 배울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또 다른 방식은 반대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샵, 뭐 예를 들면 올리브영이나 이런 뭐 화장품을 파는 샵 같은데 저희가 이 교재를 진열을 해 놓습니다. 교재를 사게 되면 시리얼 넘버가 주어집니다. 그럼 저희 그 웹에 들어와서 시리얼 넘버를 입력을 하면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두 가지로 저희가 그 교육 영상을 파는 걸, 그게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은 질문 시간 3분입니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교육 영상 판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홈페이지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유튜브하고 연결을 해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랑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가만을 두지 않고요. 저희 웹에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영상을 만드는 게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웹을 그냥 개발한 게 아니라 그 유튜브 기능을 저희 앱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냐면 아프리카 TV보다 조금 못하게 개발을 해놨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각 나라에서 서비스를 할 때도 웹을 저희가 저희 그 뭐라 그러지, 서버를 옮겨줍니다. 옮겨서 그 나라에 그 법인이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옮겨갈 수 있게끔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이 짧은 시간이 있지만 이 앱에 저희가 많은 걸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 홍보 목적으로 할 거고요. 직접 거기서 서비스를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 들어와서 저희 앱에 들어와서만 볼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전문 강사진은 원래 저희 대표 이사님 이제 저희 대표 원장으로 돼 있죠. 저희 웹에 들어오시면 대표 원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이태원에서 한국 미강 뷰티 아카데미라는 뷰티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80%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거의 더 많이 옵니다. 예, 그 이미 강사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강사진을 기반으로 지금 현직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분들 위주로 실질적인 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하나 기능을 저희가 넣은 게 뭐냐면 강사분들이 조회수가
강사분들이 본인이 보는 거에 대해서 조회수가 많아지면 그 조회수 많아진 걸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매달 지급을 하는 식으로 웹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쟁을 부추길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투자자분들 있으실까요? 가격은 각 나라별로 약간 변동을 줄 생각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책정을 해놓은 가격은 이제 뭐 영어권이나 중국어권 이쪽은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저희가 바이어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각자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미얀마 이쪽에서는 그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아무래도 좀 붙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 나라 정책에 맞게 가격은 약간 다운을 시킬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발표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질문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스타트업 발표가 있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모의 투자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투자 함께 참여하시면서 세 번째 발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타트업 바디듀의 IR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디듀 홍가은 대표님께서 무대 위로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디듀 대표 홍가은입니다. 네, 방금 소개드린 것 같이 저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수유브라를 개발하고 있는 바디듀의 홍가은입니다. 여성은 임신 그리고 출산을 통해 다양한 신체적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도 1년 전에 아이를 출산해서 이러한 경험을 먼저 체험하였습니다. 실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여성들은 모유 사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모유 사출 작용으로 인해 여성들은 냄새, 축축함, 그리고 세균 번식의 위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들이 모유 사출로 인한 불편함을 86% 이상 경험을 했고요. 또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유 패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유 패드의 착용 평균 기간은 4.8개월. 이 기간 동안에 여성들은 이러한 수유 패드를 수유 브라 속에 부착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유 브라에 있는 흡수체는 나의 가슴에 묻어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기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제품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의 끝에 바디듀의 수유 브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디듀의 수유 브라는 기존의 고객들이 경험한 그 축축함으로 인한 불쾌감과 수유 패드의 교체의 번거로운 요소를 줄여주고 또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암 유발 성분이 있는 SAP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여주는 한 발 더 진화된 여성 언더웨어입니다. 기존의 수유 패드가 필요하던 수유 브라는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그리고 냄새, 세균 번식과 같은 부분은 항균 소재를 사용하여 무엇보다 빠른 흡수와 건조를 통해 하루 종일의 뽀송함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있는 수유 브라에는 이러한 기능이 전혀 없으며 수유 패드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한 달만 사용하게 된다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바디듀의 수유 브라는 고객에게 쾌적함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바디듀는 시제품이 이렇게 블랙과 스킨 컬러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균 소치 소재와 흡습 건속 소재가 들어가 있으며 엄마가 잠을 자다가 모유 사출로 인해 잠이 깨거나 또는 활동을 하다가 옷이 젖는 현상을 막기 위해 통풍은 되지만 물은 투과되지 않는 발수 소재를 적용하여 제품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품은 실제 흡수량이 수유 패드의 기능과 유사하며 고객이 염려할 수 있는 세균 번식의 위험에 대해서는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을 통해서 테스트를 완료하여 안정성 인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바디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품 출시 후에 시장 방어를 위해서 수유 패드가 필요 없는 수유 브라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디듀는 2019년 연말까지 제품 개발과
제품 개발 완료와 바디듀 런칭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마케팅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중기와 중장기적으로 제품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제품군의 새로운 개발 그리고 정부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듀는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산후조리원을 통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와 같은 정부 지원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과 같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분들과 어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여 정부 및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디듀의 수입 시장은 임산부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수유부 이렇게 해서 약 300억 원대의 시장을 보고 있으며 미국, 중국의 5%의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약 1,790억 원대의 시장 그리고 전체 시장으로는 2016년 기준 1조 656억 원이라는 시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1조 2,200억 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유브라는 아시다시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수유브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고 또 이 시장에 맞춰서 바디듀는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디듀는 현재 수유브라로 시작하는 제품이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여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견사단백질이라던가 이런 누에와 오디를 활용한 제품을 통해서 여성들이 관심 있는 다이어트와 미용 목적 그리고 화장품까지 제품 개발을 하여 회사의 스케일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 몸이 받아야 할 마땅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바디듀의 홍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시간이 남았네요. 네, 그럼 스크린에 올라온 질문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반복 세탁 시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소재에 대한 그 안정성 확보라던가 그 기능 확보에 대해서는 세탁량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내는데요. 약 20회 세탁에도 문제 없다는 부분을 자사와 또 소재 원단사를 통해서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요. 제가 스크린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20회 세탁이라고 하셔서 너무 궁금한데요. 수유 패드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교체를 해야 하는데 속옷은 얼마마다 갈아입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흡수와 건조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제가 제품 개발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MVP를 통해서 결과를 받은 결과값으로는 이 제품의 실현 가능성은 실현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착용을 하고 있다가 활동을 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냉각 소재와 또 몸의 열로 인해서 이 흡수 건조 소재의 기능이 더 발현된다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발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 경쟁사 조사는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해외 경쟁사 조사 많이 했죠. 그 중에 지금 선정된 것은 이 브라바도인데요. 실제로 그 수유 브라 회사 중에 그 경쟁사 중에 가장 큰 회사는 브라바도입니다. 가격 형성이라던가 가격대라던가 그리고 이 임신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가장 나름 수유 브라계의 샤넬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제품의 착용감을 1차적으로 가장 팔로우업을 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 저의 기능, 지금 나와 있는 수유 패드가 필요한 수유 브라 기능이 들어가 있는 수유 브라는 사실상 없어서 감히 경쟁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회사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유브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흡수, 향균 소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 수유 브라는 말 그대로 착용감에 있어서의 쿨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수유 패드가 없이 수유 브라를 착용하게 되면은 모유로 인해 그 옷이 다 젖거나 잠을 자다가 또 이불까지 다 젖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수유 브라를 한 거의 15가지 20종 가까이 구매를 하면서 모두 착용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해보았거든요. 실제 현재 저는 모유 수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깔지 않으면 수유 브라라고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 일반 브라하고 분명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도 전혀 없는 걸 그냥 수유 브라라고 이렇게 수백 종류가 판매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이해를 좀 못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수유 브라는 말 그대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기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입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엄마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 이 모유 사출 작용으로 인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이 예. 전부 다 그 정성적인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고 좋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걸 사실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 해보셨으면 흡수로 시간을 재본다든가 얼마나 지속됐다든가 예. 정량적인 비교 데이터를 좀 가지고 예. 그래서 좀 설득을 해줘야지 좀 설득이 있는데 그냥 뭐 좋아요, 잘 말라요, 열로 말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네. 설득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 좀 관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기능이나 성능은 우수해 보여요. 우리 창업자께서 주장하시는 거 보이는데 보통 우리 젊은 어머니라 하기는 그러는데 젊은 우리 분들이 착용할 때 모양을 많이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모아주는 거라든지 어떤 보여지는 것의 아름다움, 신비감에 대한 것은 많이 신경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교 강도가 없어서 우리 경쟁사 대비 기능과 성능 우수하다 치더라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우선성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최근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속옷 시장이 커 나가는 방향이 스포츠 브라와 브라렛입니다. 그 스포츠 브라와 브라렛이 성장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와이어와 또 이렇게 컵 모양이 있어서 내 자신이 아닌 사실은 모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던가 그렇게 몰드 또는 와이어를 생산하던 브라 시장보다는 스포츠 브라와 브라렛 시장이 월등히 성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자료적으로도 충분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장 변화와 또 엄마가 실제적으로 모유 수유라던가 착용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시장과 또 착용감을 봤을 때 현재 스포츠 타입의 브라가 가장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이 브라가 1차적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2차적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시장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몰드가 들어간 제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투자자분들의 질문까지도 받아봤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제품 한 개당 사실 속옷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탁을 해서 입으시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개에서 4개 정도 구매를 하시면 올려서 입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임신한 수유기 내내에도 임신기부터 수유기까지 쭉 쓰실 수 있으시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시장 조사와 또 제 지인, 여러 가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은 결과값으로는 네, 소재로만 되어 있습니다. 소재. 네, 잠시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끊어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번째 스타트업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라파로페의 IR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파로페 황기철 대표입니다. 라파로페는 친환경 원료를 이용해서 기능성 비누와 샴푸를 연구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TS 샴푸가 2018년에 750억 매출에 광고 선전비로 120억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광고와 마케팅에 치중하는 반면에 라파로페는 품질로 승부하는 기능성 샴푸 그리고 비누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속 4가지 라인 27종과 그리고 발효 샴푸 4가지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차별화된 원료 파이프라인과 차별화된 제법 그리고 피부와 두피 정화를 통해서 발현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료를 40에서 45% 이상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차별성과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친환경 원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3,500번이 넘는 레시피 연구를 통해서 친환경 기능성 그리고 미생물 그리고 발효 숙성 그리고 특허 레시피 기술을 이용해서 품질로 검증되는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정화를 통한 트러블 케어용 비누, 샴푸, 화장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누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MP 비누는요, 만들어진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만드는 것에 반해 저희는 직접 정제수를 대체하는 바이오 피드백 추출물과 천연 지방산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차별화된 베이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도와 거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계면활성제 및 글리세린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30%를 차지하는 콜드 프로세스 CP 시장에서는요, 저희가 5단계 열중화 건조 숙성법을 통해 가지고 보통 40에서 50일 정도 소요되는 제조 기간을 저희는 10일에서 15일 정도로 완성되고, 그리고 CP비누의 단점인 그 빨래비누 냄새와 그다음에 눈이 따갑다는 그런 단점을 현저하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유는 근본적인 구성 요소의 차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쟁 제품들이 계면활성제와 정제수가 80~90%를 차지하는 반면에 라파로페는 2년 넘게 발효 숙성된 원액을 45% 그대로 담아 있고요. 그리고 특허 성분 및 그다음에 기능성 성분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된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담아낼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현한다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저희는 성실히 준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천연 소재 가공 기술과 소재 기능 극대화고요. 17년 연구 경력의 천연 소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서 기능성 약용 작물에 대한 유효 성분과 저장성을 높이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원료 소재 추출 발효 숙성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소재 기능을 극대화하고 그 극대화를 통해서 전공정 원천 기술과 가공 기술을 통한 핵심 원료를 가장 많이 담아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고객 특성을 보면 다양한 세대에서 스킨, 그 다음에 두피,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분들의 맞춤형 제품,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정제 라인을 4가지 라인과 샴푸 4가지 라인으로 저희가 진정, 회복, 그 다음에 유황온천 효과, 유황온천 그 이상의 발현 효과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40년 동안 피부병으로 고생하신 고객이 저희 제품을 쓰고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밴드를 라파로페로 하셔서 그분이 만든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얼 팩트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너무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용 후에 피드백을 받은 실제 사용 후기 사진들이고요. 밴드에서 라파로페를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 상황들이 실제 후기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보시다시피 애프터 사진이 보통 평균 한 달에서 2달 정도 효과를 봐서 후기를 올려주신 실제 사진들이고요. 저희는 또 GI 파트너스, 중앙문, 그 다음에 제이슨 등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B2B, 그리고 직접 판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기농 퍼스널 제품 시장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제품의 주 타겟 고객인 트러블 고객분들이 더욱 차별화된 퍼스널 케어에 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탈모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탈모 샴푸 매출은 거의 1000% 이상 급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현재 고객은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무엇보다 저희는 재구매율이 90% 이상 된다는 겁니다. 이 고객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스킨과 두피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마케팅 영역을 확장될수록 저희 미래 고객은 확장되는 그런 가속도가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비누 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6,400 매출을 했고요. 올해 비누 라인과 샴푸 라인을 통해서 2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 강점은 직접 연구하고 직접 제조하고 직접 판매를 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한 고객분들이 재구매율이 90% 이상이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저희가 24종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수출 성과도 지금 3월 달에 3,700불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매출 활성화를 통해서 2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료 생산 농가와 그다음에 원료 분석 표준화 기관과 이노베이션 4.0 시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개발 현황 원료 파이프라인 제품 개발 로드맵입니다. FDA를 완료하고 CFD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차별화된 제법을 통해서 트리플 테라피라는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에 불구하고 경쟁 제품에 대해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특허, 복합유황 등록 특허입니다. 라포르펜은 2018년 1월에 창업을 했고요. 바이오 복합 기술을 이용한 치료와 치유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7년 이상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친환경 원료에 대한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고요. 마케팅 및 생산관리 팀원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컨버전스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차이가 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품 재구매 사유에 대해서 분석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지금 밴드,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 엑셀 시트로 고객 관리를 저희가 창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 관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고객 관리를 시트로 구분해 놨고요. 그 다음에 밴드에서도 지금 계속 그 재구매율을 저희가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신 분들이 90% 이상이 구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투자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제품을 우리 만들기 위해서 숙성을 하고 발효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길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 원료가 수급하는데 그러면 뭐 공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원료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또는 그 원료의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란 2년이라는 거는 뭐냐면 발효를 통한 것들은 1차, 2차, 그리고 대사산물, 그리고 알코올 발효를 넘어가면 숙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산 발효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식초라는 개념이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진짜 식초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원료를 제가 가능하게끔 제품에 담아 45% 절반 가까이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20년 동안 유기농업 전문가로 하면서 수많은 농가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유기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기술을 지금 계속 접목하면서 저는 아주 경쟁력 있게 원료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설계를 제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예를 들어서 수셈, 지금 루파 샴푸에 저희가 수세미 발효 원액이 저희가 45% 들어가는데요. 그 제품을 저희가 20톤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해놨고요. 그건 뭐냐, 그동안 제가 해왔던 어떤 그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준비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제조 공장은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원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를 통해서 그런 어떤 협업을 통해서 제품들이 지금 소재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료의 수급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발을 한 거죠.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20년 동안 제가 이제 시설 공과에서 받으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농가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아까 기능적인 식물에 대한 식물 영양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 연구소장을 한 17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된 후에 제가 작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이렇게 제품으로 이제 하나하나 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원료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 원료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네. 내가 직접적으로 원료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좀 더 그 갭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미리 이제 지금 2년 정도 쓸 양은 벌써 확보를 해놨고요. 그리고 수많은 농가들이 제가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협업과 상생이, 그래서 협업과 상생이라고 하잖아요. 농가를 살리고 우리가 이제 그 원료를 제가 매입해서 제품을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저희 회사도 그렇고 수급하는 농가도 그렇고 그런 라인으로 제가 준비를 해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그 관리 포인트, 관리 비용들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효도 해야 되고, 숙성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수급하는 데도 그렇고, 우리 제품 라인업도 좀 24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가격 포인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 이익률이 잘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매출이 발생하시고 계시니까요. 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공할 때 관리 포인트를 뭘로 잡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원료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면 이 수많은 6만, 7만 8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제 비누 시장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원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허 물질도 포함이 되고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원료 소재만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콜라보에 대한 어떤 기술성을 접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저희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보통 2만 원대 프리미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구매율이 있다라는 거는 그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만족도를 그만큼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타겟 마케팅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사는 겁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들어주시겠습니다. 오늘 데모데이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행사 주최를 맡으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양성광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기가 뜨겁고 너무 반갑고 또 투자자님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합니다. 대전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저희 이제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서 많이 하고 또 우리 금융 쪽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엑셀러레이터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청주 오송 지역에서는 작년에 SB 플라자 만들어지고 또 이 공간 내에 콘텐츠도 집어넣고 또 실내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라고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오는 거 보니까 좀 감격스럽고 또 오늘 마침 또 피칭 대회가 있어서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하지만 그걸 발표하시는 스타트업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쪼록 이렇게 아주 좋은 발표하시고 또 투자자들 마음에 쏙 들게 해서 투자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특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대전에 그 대덕 연구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대덕 특구로 이제 그 연구단지 배후에 산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들 이런 걸 집어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 대전을 포함해서 광주, 대구, 부산, 전주 이렇게 5개 특구가 됐고요. 특구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 사업하면서 좋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이전시키거나 또 창업을 하거나 또 그렇게 창업된 기업들을 도와줘서 투자도 유치시키고 또 마케팅도 지원하고 요즘은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지역에서 이런 혁신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더 좀 만들자는 그런 지역의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구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강소특구라는 것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개 특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경남 지역에 진해, 그리고 포항, 그리고 김해 세 군데, 또 충북의 오창 지역, 그다음에 안산 이렇게 해서 6군데가 됐고 또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또 추가로 아마 그 정도 규모는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구가 연결되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특히 이제 충북 지역에 청주하고 그리고 세종, 천안 세 군데는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로서 또 저희들이 IBS를 포함한 그런 과학 자원과 그리고 현장의 기업들과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투자자 문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투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돈과 마케팅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큼 잘 열어주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냥 남의 돈 쉽게 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용돈 한번 딸래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의 매일 눈에 들게 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오송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클러스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 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이런 투자자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액셀러레이터들 그리고 저희 대학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노프레스 캠퍼스 사업 등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구재단은 단순히 우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혁신 클러스터 내에 모든 혁신 주체들을 잘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찍이 마련된 BCC를 통해서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시장과 연결되고 또 그런 기술을 필요하는 기업들을 좋은 기술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주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저희 BCC를 좀 주 활동대로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에서는 저희 금융 이쪽 분야가 되게 중요해서요. 대전에 우리 TBC라는 건물인데 거기에 VC 라운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투자자들이 이제 지역에 오셨을 때 어디 이렇게 가방을 두거나 어디 잠깐 앉아서 또 아니 투자 상담을 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런 라운지를 특별하게 저희들이 꾸미고 또 네트워킹도 하고 그래서 투자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이 청주에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지 않았지만 저희 BCC도 그런 공간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비스마트를 포함해서 엑셀레이팅 해주는 그런 전문 에이전시도 있고 또 공간을 운영하는 에이전시도 있고 우리 대학과 혁신센터 모두가 같이 협업해서 이쪽의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출발점이라 좀 미미하고 좀 서울에서나 큰 관점에서 보신 분들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지금 기업들이 장차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유니콘 기업까지 이렇게 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결실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치 있게 인사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되어 있는 웹 주소를 입력을 하셔서 이름과 소속,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스타트업 모의 투자 및 궁금한 사항을 질문란에 적어주시면은요. 네,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의 투자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모의 투자를 이미 했다. 근데 내가 아까 100만 원을 했는데 400만 원을 하고 싶다 하시면 다시 그 기업을 클릭을 하셔서 재투자를 하시면 마지막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의 투자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경품 추첨이 진행되니까는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접속하셔서 유튜브 검색창에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어주시면 가장 위에 있는 영상, 그걸 클릭을 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공유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 과학벨트 기능지구 엑셀러레이팅 데모데이, 이제 그 5번째 스타트업의 발표를 들을 시간입니다. 누베파마의 IR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누베파마 송소연 대표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인 PQQ를 기반으로 한 메디컬 제품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주식회사 누베파마 송소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17년 8월 설립되었고 본사는 수원에, 그리고 연구소는 이곳 청주시에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세럼 등이 있습니다. 창업 후 약 1년간 여성기업, 벤처기업을 인증받았고 청년사관학교에 입소하여 신규 제품 라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생리활성 물질인 PQQ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고 앞으로 약 3년간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자체 GMP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연구소장은 의료기기 그리고 생물원료의약품을 공정을 개발하고 세팅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필러 라인과 더불어 PQQ라고 설명드렸던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된 신제품들을 개발해서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원료로 사용되는 PQQ는 이미 기존 논문들을 통해서 비타민C보다도 약 5,000배 강력한 항산화 물질임이 확인된 바 있고 신경재생 기능과 활력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문서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PQQ를 안티에이징 분야에,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고 자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양모 효과, 즉 발모 효과와 피부 재생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이거나 바르기만 해서도 나는 양모, 즉 발모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아무도 출시한 적이 없었던 주사제로 직접 두피에 이 성분을 주입하는 헤어 필러 라인이라는 이 메디컬 의료기기로 개발하고자 하는 저희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기존에 바르거나 먹였던 효과보다 양모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물론 자체 PQQ가 가지는 항산화 효과 덕분에 유지기간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개발합니다. PQQ가 포함되는 항산화 필러의 경우에는 기존에 출시된 히알루론산 필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QQ가 가지는 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 덕분에 필러의 유지기간이 증가되면 물론 염증 반응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개발합니다. 신제품 라인들이 개발 완료되면 저희 제품은 에르모사라는 이 브랜드 하나 안에 전문가의 시술이 필요한 의료기기 라인과 그리고 전문가의 시술이 필요 없는 홈케어 라인으로 피부용, 모발용 이렇게 전체 라인이 라인업 되게 됩니다. PQQ 원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는 PQQ 원료는 일본의 미쓰시피사가 90%를 전 세계 90%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가진 이 PQQ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변이균주와 그 정제 공정을 통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시피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충분히 저희 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원료의 경우에는 자체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엑스플랜은 폭넓게 고려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PQQ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타블렛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입니다. 앞으로 누베파마의 잠재 고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QQ를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변이균주와 그리고 그 정제 방법은 이미 저희 누베파마 이름으로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신제품들에 사용될 그 PQQ를 제형하는 기술에 대한 2차 특허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기 위한 컨소시엄들은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제품을 개발하던 간에 전 세계 라인, 해외 영업망을 통해서 이 제품들이 판매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히알루론산 기본 라인들을 통해서 지금 표시한 국가들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은 아시다시피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시니어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피부 관리 분야, 모발 관리 분야는 약 연간 14% 그리고 연간 8.55%씩 급속한 성장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히알루론산 필러 자체의 매출과 더불어 신제품 라인들의 매출을 더해서 약 22년 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 곡선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의료기기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는 헤어 필러와 그리고 피부용 얼굴 필러의 경우 지금과 같은 약 토탈 헤어 패키지와 기능성 화장품까지 해서 약 8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상 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6억 원 정도는 팁스를 비롯한 기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소요 비용은 저희 자체의 매출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메디컬 제품의 경우 임상시험과 인허가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이 약 7억, 그리고 화장품 패키지, 헤어와 얼굴용 화장품 패키지의 경우 약 1.5억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필요한 금액 중에 약 6억 원 정도를 외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회계사를 통해 분석받은 결과 2003년 약 39억 원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되고, 매출액은 약 180억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제품 개발에 대한 그 원료 연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혹시 이 세션에 들어오시기 전에 1층에 저희 전시 부스를 마련을 했는데, 혹시 그것에 아직 안 들려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세션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라도 저희 부스에 들러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관심 가져주시고 투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들어온 질문 중에 PQQ 생산균주는 특허 이슈가 없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변이균주로 저희는 특허 이미 이슈 없이 특허를 출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특허가 완전히 저희가 되는 걸로 출원한 지 약 1년이 지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 튀는 이슈는 현재는 없습니다. 네, 차이점은 이미 기존 균주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을 한 상황에서 출원되었습니다. 네, 다음 투자자분들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스크린에 있는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피부가 좋아 보이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나이 질문보다는 제가 그 다음 PQQ 필러 라인 매출 확대 전략은?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기존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거는 이미 어떤 특정 기술이나 특정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는 히알루론산 필러만을 가지고는 전 세계 사용자들과 의사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없는 시장 상황까지 와 있고, 그래서 충분히 기존 필러에 비해 어떤 점이 좋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신제품들이 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저희는 이미 다른 회사들이 그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PQQ는 그 얼굴 항산화 필러 이외에도 발모 효과에 저희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발모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의료기기 형태로 머리에 직접 주입해서 히알루론산 모듈로 베이스로 PQQ가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장시간 동안 그 자리에 PQQ 성분을 위치하게 하면서 유지 기간을 길게 하면서 발모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얼굴 필러도 중요하지만 헤어 필러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필러 시장이 한때 확 좋아졌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꺼졌잖아요. 워낙 많이 지금 국내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보다도 해외 시장 쪽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분위기상,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로 아까 그 해외 라인 쭉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쭉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주요 타겟 시장은 어디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회사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금은 남미 쪽 시장이 정말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도 파나마 전시회 이미 나갔다 왔고, 콜롬비아 전시회도 바로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시장에서는 아직 전 세계 시장 히알루론산 필러가 많이 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 자체는 꺼지지 않고 워낙 히알루론산 필러 자체를 만드는 않기 때문에 그 경쟁력 때문에 서로 위축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남미나 유럽 시장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기술력과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직 먹힐 수 있는 남미 시장에 중점을 두고 크고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브랜드가 CE 인증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번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그 다음 타겟 시장으로 보고. 다음 질문이요? 네, 질문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쟁사가 PQQ의 경쟁사 미쓰비시가 지금 90%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서 10%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 시장을 이게 잠식하겠다 또는 하시겠는데, 여기는 필러 완제품을 하는 것이 PQ 원재료 하는 회사들 아닙니까? 네, 원재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창업자께서 원재료를 판매를 할 것인지 필러를 판매를 할 것인지 두 가지를 다 할 것인지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를 판매한다면 아까 보니까 원재료를 제조사들이 판매하겠다고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은데, 설명이 저희의 원래 원 매출액의 목표액과 그 뒤에 보여드렸던 수익 곡선은 전부 완 제품, 필러와 PQQ 완 제품에 대한 것이고요. 이 원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기존에 특허가 출원됐던 그 균주보다 훨씬 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균주를 가지고 있고, 정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료도 생산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쪽 라인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원료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아웃하는 것도 고려해서 기술력을 계속 확보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기술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원료에 대해서는요. 균주와 원료 정제 방법에 대해서는요. 네,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송서연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6번째 스타트업이죠. 바이오로드의 IR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로드 박홍석 대표님, 네, 무대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로드 박홍석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돼지 열병이 와가지고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눈물 한 방울 정도의 양으로 10분 이내에 그 안에 바이러스나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병원성 세균 이런 것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진단해서 그것을 빅데이터로 전송을 한 다음에 그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측된 데이터를 다시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 회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그것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센서라는 것은 일단은 단면의 지름이 약 1나노에서 5나노 정도의 크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반도체 제조 공법으로 이 펫을 트랜스듀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이오 물질을 붙여서 그 물질에 부착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물질이 부착됐을 때 나타나는 어떠한 변화를 그것을 정기적인 신호로 다시 전환을 시켜서 그 시료 안에 눈물 한 방울 안에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의 이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현장 진단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짧은 시간 이내에 그것을 파악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미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의 적용 분야는 지금 소재백서 보고서에 보시면 다양한 부분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판매 제품은 크게 5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진단 시장의 문제점은 이 바이오 센서라는 것은 1세대부터 지금 현재 4세대 웨어러블까지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2세대와 3세대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지금 4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3세대와 4세대 사이 3.5세대의 기술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진단 시장의 동향이나 니즈를 보면은 우리 사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입이 되고 있고 간편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나 어떤 물질들을 측정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시장 또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고 진단 방법 또한 단백질 기반에서 핵산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시간은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형화와 자동화, 정확성, 신속성, 편리성, 고민감도 이게 두루 갖춘 어떤 POCT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 진단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술로는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CNT, 카본 나노 튜브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나노바이오 센서로서 이용을 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이 개발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3가지의 물질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3채널 CNT 펫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이것을 아주 손쉽게 장착을 시킬 수 있는 USB 타입용의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무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이제 IoT 기술을 탑재한 기기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하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과 이 바이오 칩에 대한 양성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잠깐 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좀 동영상으로 좀. 예,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은 대장암 관련 유전자 돌연 변이를 검출한 것이고 이것은 쯔쯔감 무식병을 일으키는 SFTS 바이러스를 저희들이 검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창출 가능한 시장으로는 손해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도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판매 시장은 의료기관을 필요로 해가지고 환경검사연구원이랄지 검역원이랄지 다른 여러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판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쟁사는 아까 2세대, 3세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센서 기술들의 시장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이 시장을 저희들이 잠식에 갈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년 8%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바이오 센서의 시장들은 대부분이 2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빠르게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의 기술로는 중국 시장이 중국의 제품들이 빠르게 잠식에 들어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저희와 같은 기술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수익 모델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5가지가 될 것이고 소비자층은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으로는 2020년부터 시제품을 지금 출시할 예정으로 지금 되고 있고 해외 사업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무 예측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5가지를 저희들이 제품화 시켰을 때 각각의 단가를 얼마 정도로 매겨서 매출을 어느 개수를 계산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5, 6년 후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1,000억 이상의 매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구진은 지금 현재 3명이고 저는 이제 연구 경력이 30년 정도 되는 대표이사입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스크린에 올라온 질문 하나 뽑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기기를 많이 공급하고 진단 키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하나만 더 할게요. 경쟁 기기와의 비교 설명이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기가 시장에 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에 내려가면은 저희 기기가 얼마나 현재 지금 연구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에게 질문의 마이크를 좀 넘겨보려고 합니다. 손을 들고 질문해 주세요. 진단 키트 분야는 굉장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퍼스트 클래스 수준이라 할지라도 영업력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뚫을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젠바디 같은 회사들이 남미 시장에 날릴 수 있었던 이유는 파트너를 잘 만났기 때문인데, 그런 이제 실질적인 수요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사실은 저희 사업의 승패라고 보이거든요. 아까 CNT를 사용한 그런 기술은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기술만으로 이 시장을 진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당연히 어르신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이게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그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용도에 따라 센서를 다 바꿔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초기에 얘기했던 우리가 돼지열병을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또 사람 인체를 할 때는 또 바꾸고 하는데, 그럼 그런 근거 과학적인 데이터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틀리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해야죠. 예,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돼지열병의
관련된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우리가 그것을 보통 바이오 프로브라고 합니다. DNA 마커, 분자 마커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가진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프로브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 댕기 바이러스하고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같이 혼재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기 이 칩에서는 돼지 열병 바이러스만을 측정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이성은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제가 30년 동안 연구했던 그건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기술 진학적인 어떤 제품을 좀 보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한 뭐 특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포함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그 기기는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 생분자 검출 기기를 해가지고 지난달에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현재 특허를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CNT에 물질을 올리는 기술, 그다음에 CNT를 기능화시키는 기술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순천향대학교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특허가 몇 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4건이 지금 여기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어떤 바이오마커를 이게 개발해서 이게 어널리시스 하는 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들 조금 우리 질문의 내용들이 바이오마커나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진단을 어떻게 빠르게 해주는 이걸 기기를 생산하고 개발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좀 헷갈려요. 예. 제가 지금 이 기술 부분을 좀 너무 간략히 넘어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이 반도체 제조 공정입니다. 이 기술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 CNT를 지금 올리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가 이제 요 칩이 이제 반도체 칩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CNT 팩 반도체 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오 물질을 결합을 합니다. 이걸 기능화된 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능화된 칩이 만들어지면은 아까 저희가 이게 기기입니다. 이게 측정 기기, 검출기고요. 이 검출기에다가 지금 여기 만들어진 이 장착을 해서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기기가 센싱을 해서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전부를 저희 회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 여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발표와 질의응답에 고생해주신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업의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저희 오늘 추첨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나눠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경쟁자가 많이들 집에 가셨나봐요. 그죠? 점점 이제 내가 추첨의 기회에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모의 투자가 이 마지막 발표와 함께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가 끝나기 전에 앞에서 했던 기업 다시 해야지 하시는 분들 꼭 해주시고 꼭 4개 기업 이상 참여해 주셔야 저희 추첨의 기회가 높아지고 하니까요. 꼭 내가 3개 했다 하면 하나 더 해서 추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발표 기업입니다. 푸디엄의 IR 발표 듣겠습니다. 푸디엄의 장현정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펫푸드에서 펫바이오로 미래에서 온 곤충 푸디엄의 장현정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고급화됨에 따라 2020년 매출액이 시장 규모가 약 5조 이상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리미엄 사료 시장의 대부분은 동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은 반려동물의 알러지 문제라는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디엄은 곤충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들이 푸디엄이 곤충 단백질을 활용한 저알러지 반려동물 먹거리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파충류, 친환경 간성화에 이르기까지 푸디엄은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제품은 그 원료인 곤충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푸디엄의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양질의 곤충을 표준화시켜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디엄은 곤충의 건조 및 가공 기술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스팅 건조 기법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참여하여 원두 로스팅 기법을 접목한 기술입니다. 곤충을 이 로스팅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영양적 손실이 거의 없고 유통기한이 길며 맛과 풍미가 좋아 반려동물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특히 2030 세대의 타겟 마케팅에 집중해서 올리브영과 같은 드럭스토어에 입점해 있고 롯데마트 등 전국 100여 개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여 얼마 전 미국 아마존 셀러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매출원의 대부분은 반려동물 사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대중화되지 않는 파충류와 관상어에 집중하였다면 2019년부터는 대중화된 강아지, 고양이 라인업이 출시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여 2019년 매출액은 총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곤충 단백질을 이용한 펫푸드 사업이 어제까지의 푸디엄이었다면 곤충 키토산을 이용한 펫바이오 사업이 바로 오늘날의 푸디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곤충 단백질을 연구하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곤충 키토산. 첫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키틴의 공급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일반 키토산을 정제할 때 드는 폐수 처리와 오염물질이 많다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환경적 정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혈과 상처 회복에 우수하고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 그 의학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푸디엄은 연구할 가치가 있고 사업화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푸디엄의 곤충 키토산 연구 결과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디엄은 곤충에서 키틴을 추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활용도가 높은 3D 바이오 잉크로 개발하였고요. 이 3D 바이오 잉크가 얼마나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실험은 힌지를 통한 실험이었는데 상처 치유 대표 물질인 EGF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푸디엄은 이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 조직 재생 제품들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창상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IP R&D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 브랜드 제품 및 시제품을 동시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6억이며 건축 및 제조 설비에 5억, 그리고 제품 생산에 3억, 그리고 일반비에 2억 해서 총 10억의 투자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먹거리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졌다면 앞으로의 푸디엄은 헬스케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향후 곤충 키토산과 곤충 바이오를 이용해서 글로벌 바이오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홍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제가 동영상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다시 회복됐네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농부가 동물을 위하여 초평에 위치한 저희 회사 농장입니다. 푸디원 스마트팜에서 키우는 동일들이는 풍부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반려동물에게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바리스타가 동물을 위하여 푸디원의 로스팅 건조는 국가대표 바리스타의 로스팅 기법을 활용한 특허 기술입니다. 한 잔의 커피를 내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가공해서 맛있고 영양 가득한 반려동물 먹이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자가 동물을 위하여 푸디원은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수많은 특허 기술과 R&D 연구는 푸디원 곤충의 우수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성장과 소화, 그리고 면역력 증가에 관한 SCI 논문은 푸디원의 자랑입니다. 모두가 동물을 위하여.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큰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사랑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푸디원뿐이겠죠. 그래서 푸디원은 더 노력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미래를 위하여.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곤충 키토산을 이용한 반려동물의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온 곤충 푸디원. 사람과 동물을 더 잇다. 감사합니다. 네, 스크린에 올라온 질문 중에 푸디움 키토산이 기존 키토산, 개에서 나오는 키토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키토산의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푸디움의 키토산은 일단 친환경적인 측면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일반 키토산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저희가 맞춰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개키토산을 분해하는데 드는 염산이라든지 폐수 처리 문제를 저희는 그걸 1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량의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로 일반 키토산 대비 고분자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이렇게 가공하는 기술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네. 저도 강아지를 키워서요. 관심이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 투자비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인건비하고 제품 생산비, 건축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의외 약품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토산을 이용한 청산치료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외 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허가에 따른 비용, 그리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게 된다면 해외 FDA 승인이라든지 그런 허가에 따른 비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맛의 차이 같은 게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예민하던데요. 우리 집게는 닭 사료, 닭으로 만든 사료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반려동물로 자기 나름대로 취향이 있을 텐데 이게 맛의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저희 곤충 단백질을 이용한 펫푸드는 현재 강아지 라인은 총 10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슴저키부터 말고기 저키, 블루베리, 고구마, 돼지기, 오리 튼튼이, 꼬꼬, 닭 안심, 닭을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북어 튼튼포, 그리고 클로렐라, 그리고 흰살 생선까지 이렇게 총 10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사슴저키, 말고기저키, 블루베리 추인, 고구마 추인, 그리고 껌 종류에서 총 6종류는 저희 곤충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가공된 간식류고, 말랑쫄깃 돼지기, 오리 튼튼님, 닭 안심, 북업 튼튼포는 가공이 되지 않은 천연 수제 간식입니다. 그래서 맛의 차이는 다 있고, 저희 기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저희 곤충 단백질을 함유한 간식일 경우에는 아까 바리스타의 로스팅 기법을 활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로스팅 기법에서 특유의 풍미가 있거든요. 고소한 약간 새우깡 같은 풍미가 나기 때문에 반려동물한테도 인기가 좋은 편이고, 현재 저희가 혹시 우리 강아지가 잘 먹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교환 이벤트를 네이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씩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강아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햇삽 인증을 받은 공장과 OEM을 결의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계약하고 발주하고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네, 3D 바이오 잉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토산을 처음에는 밴드화 시키고 싶었어요. 워낙 이 조직 재생 능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저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걸 밴드화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밴드로 만들 수 있는 그 3D 프린터기에 넣을 수 있는 잉크를 만들어 보자라고 접근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반려동물들이 밴드를 붙이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털에 잘 붙지도 않고, 그래서 반려동물의 반려동물의 창상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겠다 판단해서 지금은 밴드보다는 창상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곤충이 그냥 음식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농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직접해서 먹어보게 되는데, 왜 이거를 반려동물만 대상으로 하죠? 사람 먹으면 안 되나요? 저희 강아지, 고양이 제품 같은 경우는 휴먼 그레이드라고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급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드시고 싶으시다면 드시라고 권해드리겠지만, 저희에게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곤충을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인식이 변화가 된다는 시점이 지금일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향후 미래에 저희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사람들의 이제 성향이 있겠지만 시장화되기에는, 마켓화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동물에게 좀 더 집중했습니다. 네. 네, 발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애견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강아지한테는 오리 튼튼님 하나 사줘야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랜 시간 참 열심히 봐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청주과학벨트 기능지구 스타트업 7개사의 IR 발표가 모두 마쳤습니다. 발표해주신 기업 대표자분들과 투자자분들도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모의 투자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투자자분들과 관중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인기 기업에게는요, 한국직업방송의 스타트업 소개 프로그램인 쓰담쓰담 스타트업의 생방송에 출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방송에 출연하실 준비도 하셔야겠네요. 네, 오늘 행사가 종료된 후에 결과를 집계해서 비스마트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청주과학벨트 기능지구 엑셀러레이팅 사업에서 준비된 7개사의 발표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심사에 수고해주신 투자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대표로 비스마트 투자부문 대표 김종태 이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김종태 이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호스트이다 보니 두 번이나 이렇게 딱 했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발표하는 발표 방법, 그다음에 발표 스킬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앉아서 듣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시간 배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중요한 얘기는 막상 뒤에 하다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가능하면 중요한 내용을 앞부분에다 배치해서 발표하시는 게 아마 듣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또 투자를 받아내는 길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발표할 때도 일단은 앉아 계신 분들이 꽤 많은 아이템들이나 업체들, 그 다음에 꽤 오랜 동안 투자 관련된 아이템들을 듣고 발표하는 걸 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웬만한 뭐 시장 배경이나 뭐 이런 현재 문제인식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정말 뭐냐 콕 집어서 먼저 앞에서 설명해 주시면 뒤에 얘기하는 것들은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아이템이니까 저런 내용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앞부분의 회사 내용보다 좀 뭔가 다른 내용 하다가 이제 뒤쪽으로 중요한 내용이 배치되면 앉아서 듣다가 막 짜증이 나고 이거 막 갑자기 관심도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번 뭐 지나갔으니까 다음번에라도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발표 자료도 만들고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플래너이 컴퍼니가 지금 HMR 시장이 아주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마켓컬리나 이런 데들 보니까 마켓컬리 지금 적자예요. 근데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저기 IPO 하는 거 좀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곧 아마 어딘가에 매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우리 플래너이 컴퍼니도 이제 그런 목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HMR 시장과 맞물려서 큰 대형 유통사, 특히 요즘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오프라인이 완전히 죽쓰고 있어요. 정말 죽쓰고 있어요.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에 마켓컬리나 뭐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핫하게 관심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물려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K-뷰티 솔루션은 뭐 발표 시간을 좀 자주 조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외 뷰티 교육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전략 같은 게 조금 좀 미흡해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국가별로 어떻게 문화와 언어를 우리 콘텐츠에 녹여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지금 현재 그냥 자막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디듀는 지금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쪽에 대상으로 마케팅 했으면 좋겠는데 임산부 용품 패키지 꾸러미 서비스 하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 빌리지 베이비라는 혹시 하나 있어요? 빌리지 베이비? 거기를 한번 연결해서 임산부들한테 물론 이제 수유 브라니까 임산부들한테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곧 수유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임산부 용품 꾸러미 패키지 배송사 그런 데들하고 산후조리원들하고 아주 직접 타깃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 조금 더 시장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라파로페는 지금 다양한 사례들, 후기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뭔가 듣는 사람들과 호감을 유도하거나 이제 공감을 유도했는데, 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선 검증, 인증, 실증 뭐 이런 어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탁 집어서 보여주면 사례하고 같이 맞물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특허의 복합 유항이라고 있는데 복합 유항하고 우리 제품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연관성도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베파마는 이제 이게 지금 사람 대상 임상이 이제 좀 기획은 돼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돼서 이 필러 시장에서 지금 PQQ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지금 기존 시장, 아까 제가 질문드렸지만 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해외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하고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데 양모,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이쪽에 임상 쪽을 조금 좀 신경 쓰다 보면 뭐 발모제라는 게 세상에 없다고 하는데 양모제나 안티에이징으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기존 필러 라인업도 지금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다른 시간 안에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바이오로드는 바이오칩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일단 어떻든 눈물 한 방울이든 우리 이런 조금 양 가지고 이제 진단하는 하나의 칩인데 이거를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한 3억, 5억 되는 큰 장비 가지고 일주일 열흘 동안 해야 되는 거를 바이오로드가 만든 이 칩을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었고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성과 어떤 확대 가능성인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 오게, 듣는 사람 확 다 오게 설명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술적인 내용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좀 이해도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설명하려고 때 그걸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푸디엄이 처음에 사실은 우리 저 김태훈 대표하고 한 3, 4년 되는데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진짜 많이 성장했고 초기에는 사람 먹는 거를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근데 이 혐오식품 이래가지고 시장에 아직은 지금 그 혐오식품으로 들어가기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반려견 시장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키워드는 뭐냐면 펫바이오? 이 키워드는 제가 잘 한번 앞으로 디벨롭 시키면서 해줬으면 이렇게 좀 디벨롭 시키고 키틴이나 이런 성분을 소재화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소재로 해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전략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다른 분들 질문을 못할 것 같아서 좀 참았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는 그 휴대폰을 켜서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유튜브에 검색에 가서요. 검색에 가서 스담 한글로 스담 하나 띄고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스담 스타트업. 지금 아까 뭐 오늘 경품은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있는 뭐 제가 한다기보다는 저는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데 그 방송이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하는 방송이고 공익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송이라서 어디 300~400만 원씩 주고 그 2대1이나 뭐 머리투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송이에요. 스담 스타트업. 원래는 업 스타트업이었는데 지금 개편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그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를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내를 하는 겁니다. 스담 스타트업. 그 패턴이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출연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고 생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정부가 하는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앉아서 이제 쭉 봤던 게 이 뒤에 보면은 그 각자 온라인으로 그 질문 입력된 게 있는데 우리 사회자가 한두 개만 이렇게 해서 뽑아서 질문했고 발표하신 분은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못 보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 주최 측에서는 오늘 온라인상으로 올라간 질문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정리해서 그 업체한테 전달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하게 하든 아니면 다시 또 그거를 한번 어떤 형태로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짧은 시간이지만 또 좋은 아이템들 많이 봤고 우리 아이템 중에 저희가 비스마트가 투자하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어디에 투자했는지 투자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 끝나고 나면 같이 면담, 미팅, 네트워킹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진척된 그런 상황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멀리서 기왕 오셨으니까 그냥 모아서 그냥 듣고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발표하신 분들하고 좀 명함교환도 하시고 앞으로 그 끈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발전해서 또 한번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는 뭐 투자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딱 지금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급함보다는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좀 이렇게 먼 데를 보면서 같이 서로 네트워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행사 주관하신 분들, 그 다음에 사회에 보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여기 온라인 그 모의 투자 우리 저 같이 해주신 분들, 또 실제로 다 참여들 하셨죠? 아마 지금 로그인 돼 있어야 나중에 여기 따닥 하고 아마 저기 당첨이 될 건데 꼭 당첨되셔서 좋은 선물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의 뭐 한 기업을 나의 자식이다 거의 느껴지는 그런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꼭 새기셔서 많은 발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의 투자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3분을 추첨해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계신 김종태 이사님께서 직접 경품 증정을 해주실 거고요.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휴대폰 URL 접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나오셨다면 다시 들어가셔서 꼭 내가 접속된 상태여야지 추첨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급하신가요 지금? 다 들어오셨죠? 자, 그럼 오른쪽 앞에 있는 스크린 주목해 주시고요.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좋습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65번, 74번, 그리고 31번. 당첨자분들 65번, 74번, 31번입니다. 네. 자, 몇 번이신가요? 65번. 그리고 두 분 안 계신가요? 74번, 31번. 네, 우선 지금 선물이 증정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웃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74번, 31번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갖고 갈까요? 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나요, 추첨을? 네. 70.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네요. 저기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엄청 기대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앞에 두 분, 네, 두 분 추첨 가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23번, 28번. 투자자분과 그리고 발표하신 스타트업 기업이 나란히 하나씩 얻어가게 됐습니다. 고생하셨다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네요.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입니다. 네, 수요일보다도 잘 되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고 네, 정말 축하합니다. 네, 자리로 축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재치 있게 말씀도 해주시고,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마련된 상담 테이블에서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자분들께서 투자 상담 그리고 네트워킹을 원활하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청주과학벨트 기능지구 엑셀러레이팅 데모데이 행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한주희였습니다.